여러분 안녕하세요, 도창입니다. 9월 13일 뭔가 이 13일이라고 하니까 좀 강박이 들어옵니다. 왜냐면 다음주 월요일이 15일이라는 얘긴데 9월이 반으로 딱 꺾이는, 뭔가 이 10월로 가는 느낌의 어떤 그래서 제가 지금 오늘이 토요일인데요, 회사를 가고 있습니다. 가끔가다 이렇게 지나가다가 사무실을 들리긴 하는데 오늘은 일하러 가는 거죠. 저 뒤에 까만색으로, 요 부분에 까만색으로 지금 여기 딱 보이는 게 백팩인데요, 저 안에 명함으로 꽉 차 있어요. 제가 그래도 올해 많은 사람을 만났나 봐요. 그래서 올해 만난 사람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 어떤 모임 같은 데 가면 한꺼번에 막 이렇게 100명씩 명함 주고받은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만난 분 중에서 직업이 중개사거나 컨설팅을 하시는 분들에게는 물론 이제 그 중에서 전부 다는 아니고 그냥 일반 인사를 드리는 거지만, 이 사람이랑 꼭 같이 일하고 싶다 이런 분들한테는 같이 일하자는 제안 메일을 보낼 거고, 그냥 일반 같이 일하지는 않는데 그냥 같이 공동중개를 하면 좋겠다 이런 분들한테는 그냥 인사장을 보내고, 또 일반 고객, 기업 총무과장님, 총무팀장님, 이사님 이런 분들에게는 당신들의 회사에 부동산 이슈가 있을 때 나에게 연락하라는 영업 메일, 그거를 이제 보내려고 합니다. 아마 추석이 10월 3일부터 연휴가 시작이니까 2주 동안 틈틈이 시간 날 때마다 오전에 제가 이제 책 읽는 시간이라든지 글 쓰는 시간을 전부 추석 전에 고객들에게 내년을 위한 영업을 준비하는 인사장을 보내는 시간으로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왜냐? 그게 이제 내년 영업을 준비하기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거기도 하지만, 저는 제가 책 읽고 글 쓰는 시간에 당분간 책 읽고 글쓰기를 하는 거를 안 해도 돼요. 왜냐면 책이야 뭐 계속 읽겠지만 글쓰기는 새 책이 이달 말에 나오기 때문에 그 새 책이 나오면 열심히 팔아야 돼요. 지금 제 목표는 나오자마자 그냥 바로 초판을 다 없애버리는 그런 기획을 하고 있고, 뭐 출판 기념회라든지 이런 것도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말 나온 김에 내일 그 기획을 해야겠고요. 오늘은 가서 만났던 사람들과 내년에 고객으로 이어나가야 되는 분들을 관리하기 위한 그런 시간으로 잡아보려고 합니다. 이 고객 관리를 한다는 게 생각보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500m 先 30km 信号無視スピード違反取締区間です。 알았다.駐車違反取締区間です。 역시 학교 근처에 오면은 속도를 내지 말라고 하는구나. 갑자기 일본말 나와가지고 놀라신 분도 계실 텐데, 저 운전할 때 그냥 여기가 도쿄 시내다 생각을 하고 저는 그냥 일본어 내비게이션을 켜고 다녀요. 제가 길을 몰라서가 아니라 일본어 내비게이션 목소리를 듣고 싶어가지고. 자, 그럼 제가 아까 고객 관리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말이 끊겼는데, 고객 관리의 차원에서 이제 두 가지 차원이 있습니다. 하나는 프로스펙팅, 그리고 또 하나는 기존 고객 관리. 제가 오늘 지금 하려고 하는 거는 기존 고객 관리잖아요. 올해 만났던 사람, 작년에 만났던 사람, 저랑 계약했던 사람, 이런 분들에게 또 다른 이슈는 없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메일, 그리고 거기에 또 하나 붙여 있는 게, 제가 중개법인 대표이기 때문에 좋은 인재를 확보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올해 만났던 사람들 중에 공동중개했던 에이전트들, 아니면 저에게 어떤 깊은 인상을 줬던, 저도 제 후배라고 해가지고 제가 일 안 배우라는 법은 없잖아요. 그래서 같이 일하고 싶은 사람에게는 제안서, 공동중개하고 싶은 분들에게는 공동중개 제안, 일반 고객에게는 감사했는데 내년에는 또 뭐 없습니까? 뭐 이런 이제 메일을 추석 전에 추석 인사로 보내겠다, 이런 말씀이고요. 또 하나, 30km 信号無視スピード違反取締区間です。 신규 고객 발굴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려볼게요.
신규 고객 발굴이라는 한 의미는 프로스펙팅인데, 이제 실제 영업을 하시는 에이전트 분들이나 신입들에게 매우 중요한 거예요. 저는 신입 에이전트 분들, 신입 공인중개사들이 프로스펙팅으로 하루에 모르는 사람 10명 이상을 접촉한다고 했을 때, 그게 3개월 정도 쌓이면 무조건 첫 계약, 무조건 전속물건 확보, 다량의 전속물건 확보, 그리고 내가 이제 부동산으로 밥을 먹고 살겠구나 하는 확신도 들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이제 최근에 교육을 하고 실패도 제가 많이 했을 거 아니에요. 영업으로만 실패한 게 아니라 사람을 채용한 거에서도 실패와 성공을 계속 반복하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느끼는 건데, 3개월 안에 1, 2, 3 이걸 해야 된다. 제가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죠? 첫 계약해야 되고, 전속물건 확보해야 되고, 내가 앞으로 부동산으로 밥 먹고 살 수 있다는 자신감, 이 3개를 확보해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이게 다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 다 안 되는 사람을 속을 들여다보면 공통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 공통적인 이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자, 딱 2가지만 이야기를 해볼게요. 꼭 여기만 오면 꼭 저렇게 신호 위반하는 사람들이 있어. 쌍라이트를 계속 켜고 있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말씀드리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딱 2가지만 말씀드리면, 하나는 말을 듣질 않아요. 그 말이라고 하면 제가 시키는 대로 하질 않아요. 저는 제가 신입 직원분들한테 교육을 할 때 내가 시키는 대로 좀 제발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서 단서조항으로 제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요, 우리 집에 와서 집안이라는 거 도우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고, 내 개인적으로 심부름 하라는 것도 아니고, 당신이 신입으로서 해야 될, 준비해야 될 당신의 사업을 하라고 하는 건데, 그걸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뇌를 딱 정렬을 해가지고, 내가 이 일을 새로 시작하니까 나의 선배인 회사 대표, 나의 코치가 하는 대로 이걸 지켜나가야 되겠다. 그 지켜나가야 된다는 게 별게 없어요. 지역을 정하고 전속을 확보하기 위한 활동, 그 지역 내에 있는 사용자, 거주자, 쉽게 얘기하면 어떤 지역의 빌딩 대상을 정하고 그 빌딩의 경쟁 건물, 그리고 경쟁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임차인을 조사해서 내 건물로 입주할 수 있도록 제안하고, 그 과정에서 만나게 되는 건물을 전속으로도 수주하고, 이런 일련의 활동인데, 요거를 아메바처럼 점점 넓혀 나가서 영업을 확장해 나가면 연차에 맞게끔 일의 양이 늘어나거든요. 근데 처음 신입일 때는 제가 과거에는 네가 6개월이 걸리든 1년이 걸리든 이건 해야 되니까 무조건 다 이걸 완성을 해라, 제가 이런 식으로 좀 과도한 그 업무를 많이 줬었는데, 그 과도한 업무라고 해도 해내는 사람을 제가 많이 봤어요. 근데 해내지 못하기 때문에 요거라도 핵심적으로 꼭 해야 된다. 신입이 이거 못하면 폭망이다. 그래서 그거를 꼭 말씀드리는데, 이제 그거를 저는 단연코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재밌는 게 누구나 다 못해요. 그게 꼭 해야 된다고 하는 걸 지키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지키지 않는 사람들에게 그걸 왜 이렇게 하냐고 물어보면 그렇게 이유가 많아요. 제가 여기서 지금 갑자기 욕이 튀어나올 뻔했는데, 그 말을 안 들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교육의 일환에서 어떤 트레이닝을 받는데 코치가 얘기하는 거를 대부분 듣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속을 들여다보면 열정의 어떤 마음을 빼고 한다. 예를 들어가지고 삼성역의 파르나스 타워에 갔다 오세요. 그 건물에 어떤 임차인이고 그 건물의 장단점이 뭔지를 한번 파악하고 오세요. 그리고 파르나스 타워에 있는 임차인이 혹시라도 이사를 한다고 했을 때, 그 좋은 건물에 있는 임차인이 이사를 나간다고 하면은 불가피한 어떤 사정이 있어가지고 이사를 하는 건데, 이사를 한다고 하면 적합한 건물은 어떤 건물이 있을까요? 이런 거죠.
그랜저를 5년 타고 다니는 사람이 차를 바꾸려고 했을 때 그 사람이 어떤 일상에 다른 게 변화가 없고 단지 차를 5년 탔는데 차를 바꾸고 싶은 사람이에요. 그러면 그 그랜저를 타려고 하는 사람이 바꿀 수 있는 차를 생각해 봐야 되잖아요. 자, 국산차, 돈을 좀 더 낸다고 하면 G80, 더 큰 차 타고 싶다고 하면 G90, 외제차 타고 싶다고 하면 벤츠 E클래스, BMW 5 시리즈, 아우디 A6, 뭐 이렇게 제가 줄줄이 얘기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부동산도 내가 A라는 건물을 쓰고 있는데 그 A라는 건물이 그 시장에서 갖고 있는 레벨우가 있을 거예요. 레벨이 있다고요. 그러면 엄청 좋은 파르나스타워 같은 건물을 쓰고 있는 사람한테 이사하라고 하는데 뒤에 있는 꼬마 빌딩 면적만 맞아도 이사하라고 하면 이사합니까? 이사 안 하죠. 특별히 그 회사의 사장님이 4억을 사가지고 이사한다고 했을 때 그런 사정을 제외하고는 그냥 평상적으로 이사를 하려고 하는데 4만 평짜리 대형 건물에서 한 층 쓰고 있는 임차인이 절대 면적 맞는다고 해서 뒤에 꼬마 빌딩에 가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그 경쟁 건물을 선택할 때 있어서도 생각을 많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파르나스타워를 보러 갔을 때 파르나스타워를 그냥 딱 보고 온다? 그건 안 돼요. 왜 안 되느냐? 너무 부동산적인 안테나를 세우지 않고 사는 거예요. 파르나스타워를 보러 갔어도 저 건너편 건물은 뭐야? 글라스타워네? 들어가 볼까? 이 건물은 지하철이랑도 연결돼 있고 이러이러한 장단점을 갖고 있네. 파르나스에 비해서는 이런 단점이 있네. 하지만 이런 장점도 있어. 지하주차장 한번 내려가 볼까? 여기는 지하주차장이 다른 건물이랑 좀 다르게 생겼네. 왜 저렇게 스킵플로어 방식으로 주차를 하지? 그럼 이제 본인이 이제 그 건물을 둘러보면서 계속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건물은 땅이 삼각형 형태구나. 네모 반듯한 땅이 아니네. 파르나스타워는 네모 반듯한 땅인데, 그래서 주차장이 네모 반듯하지 않으니까 차가 들어갈 때 램프도 이런 설계적인 한계가 있고, 주차장 안에서 차를 많이 대는 자주식을 만들려다 보니까 이런 형태를 취했구나. 이런 거를 본인이 딱 생각해내야 되고, 그게 생각이 안 났을 때 저 같은 코치한테 글라스타워 가봤는데 글라스타워는 지하주차장이 건물이 되게 큰 건물인데 그거보다 더 작은 건물에 비해서 주차장이 좀 특이한데, 그럼 뭐가 특이합니까? 주차장이 이렇게 회전해가지고 층마다 내려가는 게 아니라 막 이렇게 내려가요. 그러면 그건요 이런 이유입니다 하고 제가 알려주거나 주변에 선배가 알려주겠죠. 근데 그걸 그냥 나 오늘 이 건물 보러 왔으니까 이 건물 봤다 이렇게 생각하면 일이 늘지를 않아요. 간 김에 주변을 다 보고 와야 되잖아요. 그리고 주변을 보더라도 엄청 치밀하게 보고 집요하게 보고, 시키지 않은 것까지 하는 그런 습득력, 이런 것들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3개월 6개월을 보내는데 그 집요함을 가진 사람은 설렁설렁 일하는 사람이 2년 3년 한 거를 6개월 동안에 다 채웁니다. 그런 사람을 숱하게 많이 봤어요. 그리고 반대로 몇 년을 일했는데도 똘똘한 신입 반년 정도 빡세게 한 사람보다 일 못하는 사람, 그런 사람도 존재합니다. 아주 많이 존재해요. 그래서 부동산 일을 하고 싶으신 분들이 내가 진짜 부동산 일을 짧은 시간 내에 빨리 습득해서 하고 싶다, 이런 분들이 계신다면 집요해야 되고, 어떤 하나의 현상을 보더라도 손바닥만 보지 말고 손등도 보고 손톱도 보고 다양하게 보면서 계속 왜라는 질문을 자기 스스로에게 던지고 그거에 대한 답을 찾으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화면 한번 돌려볼게요. 을지로입니다. 회사에 다 왔다는 뜻이에요. 지금 9시 10분이네요 저는 오늘 새벽같이 일어나가지고 4시 반에 일어나가지고 집에서 뒹굴뒹굴 하다가 뒹굴뒹굴 하면 뭐 하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헬스클럽 가서 2시간 뛰고 찬물에다가 확 30분 동안 찬물에 샤워했어요. 엄청 상쾌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침대에서 한 20-30분 정도 뒹굴뒹굴 하다가 자, 커피 먹고 회사 가자. 그래가지고 제가 직접 커피 내려가지고 커피를 마시고 충만한 어떤 이 행복감을 가지고 지금 회사로 가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을지로 3가를 지났고 이제 회사 앞에 거의 다 왔거든요. 9시 10분인데 올라가가지고 정리할 걸 좀 정리한 다음에 1층 스타벅스 가가지고 한 2시간 정도 일하고 다시 사무실 올라와가지고 정리할 거 좀 정리하고 스타벅스에서 사온 샌드위치 가지고 점심을 먹고 커피를 이제 오후에 마시기 위해서 메뉴팩트 커피라든지 아니면 후암동에 있는 커피숍이라든지 아니면 광화문에 있는 커피숍이라든지 어디든 간에 제가 지금 내키는 대로 오늘 여기 가서 커피 마셔야 되겠다 하는 커피숍에 가서 커피를 마신 다음에 다시 한 4시 정도까지 일을 하고 이제 오후에 사무실 가서 가족들이랑 같이 식사를 하고 절에 가서 불공을 드리고 저녁에 다시 좀 책 좀 읽다가 일찍 자고 내일은 새벽같이 낙산사에 갈 생각입니다. 계획이 쫙 서 있죠. 말하는 순간에도 너무나 즐겁고 오늘 9시지만 오늘 저녁 9시가 딱 그려지면서 보람찬 9월 13일을 보내고 보람찬 9월 14일을 보내고 월요일날 출근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 메일을 받으신 분 중에 공인중개사분들은 적극적으로 저와 올 연말 내년에 같이 일하면서 큰 일을 같이 도모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제가 전달 드리면서 지금 회사 사무실 주차장으로 들어가고 있거든요. 자, 도착하면 제가 영상을 띵 하고 끌게요. 어머, 제가 너무 좋아하는 스즈키 짐니가 딱 서 있네요. 당장 살 수 있는데 사지 못하는 짐니. 마치겠습니다.